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아주 간만에 네 카페 시황이라든지 영상을 좀 어제 남기지 좀 못했는데 개인적으로 어제 좀 몸도 좀 안 좋고 뭐 그러다 보니까 좀 남기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뭐 정신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제는 뭐 본의 아니게 좀 남기지 못했다라는 점 양해 바라고요. 최근 미국 시장을 보면은 진짜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사실 뭐 다우라든지 S&P 500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고점을 넘겨놓고 뭐 잠깐 차트를 보면서 해도 좋겠네요. 다우라든지 1차적으로 상승을 시켜놓고 이쪽은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S&P 500 500도 여전히 강한 상태에서 추세가 지켜지고 있는데 사실 이 구간에서 파동으로 보면 하나 둘 셋 하고 나서 지금 옆으로 가고 있으니까 사실 약간의 변곡 느낌도 사실 미국 시장이 조금 나기는 합니다. 근데 워낙에 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의 이 M7 기업들의 어닝이 전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번에 지금 지난번 파월의 비컷 이후에 다시금 이 금리 관련해서 뭔가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최근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워낙에 이 M7 기업들의 실적에 기반돼서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정말로 강한 차별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도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알지 못하죠. 어, 통상 과거 미국의 경우에 대선이 있기 전에 10월 달에 조정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 10월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을 보면 조정이란 조정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훨씬 강한 흐름이고 과거 트럼프 당선이 되었을 때는 트럼프 발작이 좀 있었었는데요. 왜냐면 그 전에 대통령 하기 전에 코미디언 식으로 그다음에 워낙 괴짜 스타일의 사람이었고 정치인도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된 거 자체를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화들짝 놀라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좀 출렁였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아무래도 1차적으로 대통령을 한번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다시 재선을 하게 되면 그러한 노이즈는 시장에 전혀 발생은 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가 생각보다는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선 이후에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어떻게 날지는 나중에 한번 생각은 고민은 하면서 시장을 바라볼 거는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는 근데 왜 그럴까요? 국내 증시는 밑에 글에서도 좀 일부 정리를 했는데 어쩔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이러한가? 오늘 거래 대금이 여러분들 4조 7천억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에. 엊그저께 이 월요일이죠. 4조 9천억 나왔을 때도 정말 쇼크스러운 거래 대금이 시장에 발생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안 나온 4조 7천억이 나왔어요. 사실 이 거래 대금은요. 2022년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막 좀 밑바닥에 있었을 때의 거래 대금인데 지금 사실 까놓고 보면은 어 코스닥에 상장한 종목만 한 100개는 될 것 같습니다. 기업 수는 거짓말 한 100개 좀 많이 잡은 걸 수도 있지만 이거 늘어났는데 거래 대금은 오히려 줄어들어 버린다. 이거는 사실은 시장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면 시장 자체에 지금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못 들어오는 우려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최근에 시장을 보면 정말 핀셋같이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또한 반등이 나와도 그런 종목군들만 반등이 나오지 나머지 종목군들이 정말 제가 보더라도 하염없이 밀려버리고 반등도 잘 안 나오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미 물려있는 종목군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새로 신규 포지션을 잡는다라고 한다면은 최대한 종목을 압축해서 예? 최대한 종목을 압축해서 정말로 좋은 종목 안에서만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원래 주식 격언 중에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래 바닥, 주가 바닥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지금은 약간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 매수를 하더라도 서서히 천천히라는 코멘트를 꼭 달아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자,
미국 대선을 앞둔 시점에 지금 트럼프 당선이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싶이 미국 언론도 하고 국내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돈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시장의 주요 테마 또한 그리고 이번 주 내내 테마 또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군들이 매우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제가 볼 때는 내일부터는 아예 스톱하고 이쪽에 손을 대지 마라. 더 먹을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더 먹을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일정이 다가오는 순간 자칫 잘못해서 물릴 수가 있다. 차라리 물리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우량주를 배팅해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경영권 분쟁 테마가 매우 뜨겁습니다. 고려아연이 시가총액이 20조에 육박했던 종목이 상한가를 가고 또 그 다음날 거의 상한가 찍고 떨어졌다가 다시 그 상한가 위를 경신하면서 오늘은 하한가로 또 마감하는 등 엄청난 지금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이성적인 이 시장의 흐름 속에서 단기 숏 스퀴즈 현상도 일부 발생을 했었는데 어제 보니까 대체 잔고가 거의 130만 주에서 130만 주에서 65만 주로 감소한 상태에서 오늘 기습적인 유상증자 내용이 나왔는데 이거는 참 미스터리합니다. 정말 미스터리해요. 이렇게 올라간 것도 떨어진 것도 그 다음에 이 대량의 이 대참사가 양쪽에서 다 발생한 것도 정말로 미스터리합니다. 핸들러가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요 이쪽에 급등했을 때 추격하지 말고 나중에 이제 천천히 많이 밀리게 되면 이슈가 살아있으면 그때 다시 봐도 저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죽은 시장이나 마찬가지인 시장입니다. 왜냐?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인들이 있죠. 미국의 큰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있고 국내에서는 금투세라는 이슈가 있는데 나올 것이다, 나올 것이다, 나올 것이다 했더니 2025년도 금투세를 좀 수정해서 시행하겠다라고 법안을 발의해버리니까 오늘 지수가 그런 통에 더 밀려 내려왔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확 떨어지는 모습이 좀 덜했다라는 점으로 저는 위안을 삼고 싶고 이익 성장률이 꾸준한 기업들 그리고 시장의 현재 리딩 그룹이 어딘지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미래 성장성이 있는 쪽 어떤 쪽인지 체크를 하면서 이쪽은 스윙 포지션으로 보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야 뭐 다 시장에 거래대금 터지고 뭐 활발한 종목 안에서 이제 매수 매도 혹은 종가 베팅 위주로 대응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벤트는 오늘까지 해서 가입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은 양시장 다 하락 종목 수가 소폭 더 많은 상태에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장중 이제 뭐 1000개까지는 내려가지는 않았는데 시장이 큰 변동성보다도 거의 죽어 있다시피 멈춰 있다시피 하면서 야금 종가까지 빠지는 흐름이라 사실 오늘은 뭐 경영권 분쟁 관련주라든지 일부 뭐 트럼프 관련해서 재건이라든지 혹은 SP 소프트 오늘 밤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AI 관련해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기대감으로 좀 올라간 종목 하나를 제외하면 사실 제가 볼 때는 매매할 종목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었어요. 이 종목군들이 예를 들어서 눌림이 좀 깊게 나온다든지 했을 때 눌림으로 받고 넘어가도 되는데 지금은 어중간한 종목군들이 너무 많다. 어중간할 때는 한번 쉬어주고 가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요새 어중간한 종목군들이 많아서 이런 점이 좀 빈약하죠. 수급이 빈약하고 매수와 매도가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고려아연의 변동성이 꽤 있었어요. 장중에 하한가에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급락을 나오면서 코스피가 깨졌고 이로 인해서 빠진 건지 아니면 삼성전자가 좀 빠지면서 내려왔던 건지 나머지는 아무튼 코스피의 변동성이 좀 있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 미국은 10월달 조정이 대부분 발생하는데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까지도 강한 시세가 지속되고 또한 M7 기업들의 어닝 시즌에 사실상 뭐 하나 나빠지는 기업들이 없으니
정말 부럽기도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 어닝 서프 그리고 간밤 구글의 어닝 서프라이즈 이익 증가 좋고 AI 매출이 급증했다.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게 4분기에 카펙스 투자를 3분기와 똑같이 진행을 하며 내년 투자를 더 늘리기 위한 재원을 재분배하겠다. 그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반도체가 좀 못 갔던 이유가 이 부분이었지 않나. 카펙스 투자가 계속 증가하다가 이번 분기에는 전 분기와 동일하게 진행한다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또 메타 남았고요. 아마존 있고 MS 있는데요.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은 뭐 비슷비슷하죠. 현재 뭐 코팔럿 상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매출단에, 그리고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혹여나 원전이 나올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머지 이슈들이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여전히 이 M7들의 강력한 어닝과 AI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시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하나가 빠그러지면 다 같이 죽는 거고, 아니면 계속 진행형이구나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원전 뉴스케일 파워 오클로 날아다니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미적거리죠. 아무래도 우리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많이 눌리면 원전은 좀 다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중심으로 테마가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 좀 눌리면 봐도 되지 않겠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원전 쪽에서는 이슈가 나올 게 조금 더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미 대선을 이제 거래일수로 보면 4거래일 남았습니다. 목금, 그 다음에 다음 주 월, 그리고 화요일날 이제 5일이니까 남아났기 때문에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죠. 트럼프는 미국에 유리하죠. 관세 두드러 맞고 싶지 않으면 와서 공장 짓고 팔아라. 전 세계에 다 10%씩 일단은 관세 올리고, 중국, 대만 못 쳐들어게 가는 거 관세 올리면 된다. 모든 걸 관세 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같은 신흥국,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쪽은 외국인들이 그리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첫 번째, 그리고 최근 국장의 수급 악화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미적미적대는 금투세, 오늘은 장이 빠진 건 확실히 민주당 금투세 시행 발의안이 발목을 잡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2025년도 시행 목표로 해놔서 그런가 충격은 없는 듯하고, 이 부분은 그래도 어찌되었건 시장은 돌아갈 터니 발목 정도 잡았다 정도 생각을 합니다. 미국 재선 전 시장 여전히 오늘과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이다 판단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부터 트럼프 트레이더를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일정이 코앞이고 그간 울어먹었던 시절이 굉장히 길고요. 당선되면 당연히 이런 종목군들, 테마주들은 한 일순간에 꺾이죠. 오늘 이 일신석재까지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대단하다. 대단하다. 올리고 싶으니까 올리니까 가는구나. 세력이 누군가가 작정했었구나. 그런 생각만 할 뿐 매매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좌우지간 이런 전략들은 지금부터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 3전의 연이틀 반등 이후 여전히 외국인 매도세가 다시 복귀하는데 바닥 횡보 구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수급은 지속 좋으니 반도체는 SK 하이닉스 빠지면 보는 것이고, 한미 반도체는 독점이 깨졌네요. 자, 반도체 쪽은 우상향하는 거, 그 다음에 유리기판 쪽은 어제 오늘 좀 눌렸는데 이건 차트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2차전지 오늘 포퓨 어닝 쇼크 수준으로 발생했는데 주가가 생각보다 안 빠지더군요. 생각보다 뭐 4% 정도 빠졌는데 이만큼 2차전지의 프리미엄은 주는구나. 주는구나. 저는 계속 전구체 쪽 위주로 보고 테슬라 밸류체인 쪽 계속 관심 갖고 볼 것 같습니다. 테슬라 밸류체인이면 LNF죠. 여기 빠졌네. LNF 빠졌고,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최근 시장 하락에, 제약바이오도 사실상 여러분들 보면 알테오제는 잘 버텼어요. 그리고 리가캠도 잘 버텼습니다. 이 말은 그냥 리딩 컴퍼니다. 시장의 리딩 컴퍼니이기 때문에 잘 버틴다.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 고점 대비 최하 20%씩 다 빠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는 이쪽이 많이 생긴 거죠. 코스닥 시총 1위가 버틴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큰 부분이다 라고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트럼프가 되건 해리스가 되건 정책적으로 갈릴 것은 없고요. 걸릴 것은 없고, 코스닥 대장이 가고 있는 업종을 따라간다. 또한 그거와 과거와
달라졌던 이슈로 종목군들이 움직인다. 과거의 제약바이오, 지금의 제약바이오는 분명 다르다.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죠. 보통 그렇습니다. 제약바이오라는 게 5년, 7년의 연구를 통해서 뭔가가 나오죠. 그 전까지 인고의 세월을 보내다가 그게 이제 성과가 되면 그때부터 또 주가들이 날아가는데 그러한 시점이 많은 시점이죠. 이제 코로나 이전에 사실은 2018년도에 알테오젠의 사실상 그 계약이 이제 시장에서 독점으로 변경돼서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한올바이오도 자만치 4년, 5년 전이고 바이오다인도 4, 5년 전에 2018년도 계약이었으니까 그러다가 이게 이렇게까지 넘어온 거고 ABL 바이오도 굉장히 오래된 그런 부분이고요.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잖아요. 2017년도부터 그렇게 됐었으니까 2014년이니까 7년이라는 세월이 녹아있는 그 기간의 보상이 지금 제약바이오에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종목군들 보시면 좋겠네요. 조선 최근 조선주 좋다가 말다가 뭐 부단 조선주만 그러겠습니까?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정말로 안 좋았으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굉장히 지루한 구간인데 다 있고 있겠지만 12월 달에 미국에서 대중국 관련 조선업종에 대한 그 아무튼 뭐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미국 조선 쪽 노조에서 요청한 내용이 이제 시행되는 게 12월 달에 아마 시행이 될 겁니다. 시계열로 보면 그 시점에서부터는 4분기에는 실적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팍 튀는 구간이 4분기고 3분기가 올해는 실적이 제일 안 좋을 수 있는데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실적을 잘 냈다 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얘네 잘 돌아가는데 왜 HD 현대마린솔루션은 현대중공업의 엔진을 이렇게 갖다가 하는 거고 현대중공업과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실적이 생각보다는 덜 깨지겠다 이 정도 생각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뭘 봐야 되냐?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마린솔루션, HD 현대마린 엔진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하나엔진, STX 엔진 정도 되겠네요. M&A 고려아연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정말 저한테도 잊지 못할 추억을 지금 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굉장히 아무튼 오늘 한가에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좀 내용이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뭐 매매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역사적 고점을 저는 쳤다라고 봅니다. 역사적 고점을 이미 쳤고요. 시가총액 9위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일단은 최은범 회장이 한 거는 포시즌 빌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포시즌 빌을 발동한 거나 마찬가지다. 포시즌 빌 독약이죠. 포시즌 독 예? 독약 처방을 했다. 주주에게는 해가 가고 경영권은 지키는 이게 이제 미국에서 하는 포시즌 필이 아니라 포시즌 필이라고 하는데 이게 작동됐다. 내일 금감원에서 뭐라고 하는데 금감원은 일단은 제재 가능성은 없죠. 말은 경고성은 있고 법원으로 가야 뭐가 나오겠죠.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67만원이라고 하니까 예? 지금 150만원에서 67만원 해버리니까 주가가 하한가까지 갔는데 이게 이제 일반 공모 청약이라 이 사단이 났다라고 봅니다. 일반 공모 청약이 뭐냐면 흔히 말하는 IPO나 마찬가지예요. IPO나 그러니까 누구나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사람이 이 청약에 할 수 있다. 67만원에. 근데 67만원도 사실은 이 주가가 평균 40에서 50만원 가던 주가이기 때문에 사실 이 청약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실패하더라도 우선 배정권이 일단은 누구냐? 우리 사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논쟁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뭐 한미사이언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보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지수는 됐고 그냥 종목군들 하나하나 좀 보죠. 삼성전자. 자, 먼저 삼성전자는 연 이틀 V자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워낙 많이 빠져서 이 정도 올라갔는데 V자 반등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5일선을 탔죠. 그간 11선도 못 넘던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11선 넘고 11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 주식이라는 것은 이 이평선을 깔아 뭉개는 구간에 와야 이렇게 갖다 맞고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올라갈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구간까지는 뭐 어찌됐든 시간이 걸리더라도 트라이는 하는데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65,000원 구간에서 길적으로 물량 줄였다가 이렇게 이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고, 삼성전자가 이제 수급이 최근 보면 35거래일 연속 매도가 나오다가 양매수 2번 하고 또 다시 매도가 나오는데, 이 외국인들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면 삼성전자는 좀 가기 어려우니까 연속성이 나오는지 계속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다르게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외국인들 수급이. 그래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떠받들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박스권 흐름은 계속 반도체 플레이는 SK 하이닉스 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오늘 한미반도체가 갑자기 좀 올라온 거는 자사주 매입 그 이슈인데, 정확히 사실 저도 오늘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급등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 자사주 말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홍콩계 AMPAEMT인가 뭔가, 아무튼 거기서 이제 컨콜의 SK 하이닉스의 본딩 장비 HBM3E까지 거기에 확장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왔다. 좀 신기한 것 같고, 하나 인더스트리얼즈 솔루션즈는 지금 굉장히 유동성이 좋아요. 종목이 유동성이 좋아서 체크는 해놓고 계속 볼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동성이 좋아서 종목이 아무리 시장에 거래 대금이 없어도 얘는 매일 1,000억이 넘잖아요. 매일 1,000억이 넘는 거래 대금이 들어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이 많구나, 관리자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 밖에 이제 뭐 이수페타라든지 뭐 테크윤이라든지 반도체들은 추후에 자리가 좋으면 그때는 볼 것 같아요. 지금은 자리가 어중간해서 종목들이, DI도 마찬가지고 종목군들이 자리가 약간 높거나 지금 들어왔을 때 크게 먹고 나올 구간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쉬워서 지금 들어가기는 좀 머뭇거린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전지 LG에너지 솔루션 상단에서 흐름은 잘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센 편이라고 저는 보여지네요. 수급이 좋아요. 수급이 LG엔솔도 수급이 좋아서 이런 구간에서 계속 지지를 하는구나, 박스권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이런 장기 평선들이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오죠. 보통 주가를 판단할 때 이런 중기와 장기가 데드 크로스 나오면은,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나와버리면은 중장기 하락이 나오고요.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이 장기 이평선까지 떨어졌을 때는 반등이 잘 나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좀 봐야죠. 바닥을 쳐서. 그러면은 에코프로 머티 또한 다 마찬가지예요. 다 골든 크로스를 내놓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은 122평선이면 6개월의 평균치를 다 넘어 있다. 종목들이 보면 이 구간 내려올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쌍바닥 잡는 흐름에 매수를 좀 고려를 하고 있다 정도. 에코인 드림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 전고체 쪽은 계속 관심 있게 봐라. 그리고 테슬라의 실리콘 응급제를 납품하는 대주전자 재료도 바닥을 잡아가는 것 같다. PNT는 종목을 계속 보지만은 이 LG엔솔의 투자가 카페스 투자를 늘리지 않고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장비 쪽은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죠. 그리고 최근에 LNF가 굉장히 좀 강해요. LNF가 이 구간에서 확실히 바닥을 다지는 모습도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기업은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좀 바닥을 다지는 분위기가 나와서 얘도 앞으로는 체크를 하고 갈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알테오젠인데요. 전혀 밀리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장이 어느 순간 갑자기 뭐 이슈가 탁 이렇게 떨어진다. 얘를 우선적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리가켄 바이오죠. 리가켄 바이오도 뭔 이슈가 나올 수도 있어요. 주식은 아무도 몰라.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냥 잡으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한양행은 이 주봉에서 흔히 말하는 주봉의 5주선 그 10주선 의미 있는 구간들이 존재합니다. 추세를 타고 갈 때 이 종목이 그간 그 주봉 10주선을 타고 쭉 올라왔죠. 깨지지 않는 선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종목이 추세를 탈 때 그러면은 이거는 깨지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이번 주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내일과 모레까지는 깨지면 안 되죠. 이게 깨지면 단기적으로 꺾입니다. 그럼 차트가 박스권을 그릴 수 있겠네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유한양도. 근데 강하게 이 구간에서 엄청난 돈들이 들어왔습니다. 2조 거래대금이 터지고 1조 후반대 2조 5천억과 2조짜리가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 빠지기도 어려울 거고요. 이 근처가 오면 웬만하면 이런 자리에서는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도 봐야죠. 그리고 바이오다인도 시결이 좋은데 종목이 이 거래대금이 좀 약한 종목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지 정도 체크해보고,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사실 나쁘지 않은, 어제도 사실 나쁘지 않은 구간이긴 합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좀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보면서, 만약에 이렇게 그 지금 하락 파동을 보면 하락 A가 나왔는데요. 반등을 하고 여기서 저점이 길적으로 저점이 이탈되냐 안 이탈되냐에 따라서 전략은 바뀌는데요. 만약에 이탈될 것 같으면 좀 낮춰서 밑에서 보면 되고요. 낮춰서 밑에서 사면 되겠죠. 이탈하지 않는다. 여기서 턴하고 여기서 뭐 도치라든지 뭔가 아무튼 수급이 바뀐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도가 어제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안 봤는데요. 그런 식으로 빠졌을 때 N자로 빠지면 들어간다. 월봉 기준에서 의미 있게 다 뚫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슈가 연말에 많고 연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식의 차트 패턴을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SK바이오팜은 참 잘 안 빠져요. 종목이 실적 베이스라 그런가 좀 내려오면 좋겠고, 녹십자라든지 같은 전부 다 FDA 승인을 받아놓은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시장 보면은 참 뭐 최근 시장이 매일 그랬었는데 매일 그러긴 했는데, 일단 이 재건 쪽 좀 보면 최근에 SY 스틸텍이 매우 강했죠. 그러다가 이날 장 막판에 올리더니 급락을 시켜버려요. 이때 올리고 시가 갭더니 급락을 시키는데, 이렇게 거래 터지면서 빠지면 이거 쉽게 못 넘기겠죠. 얘가 부담스러우니까 SY를 아침에 쭉 땡기는데 역배열에서 올라오면 부담되고, 그러다가 갑자기 현대 에버다임으로 차트를 바꿔서 돌파를 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현대 에버다임은 해봤을 수도 있어요. 현대 에버다임은. 근데 약간 애매하더라고. 그래서 좀 보기 그렇고,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 또한 보기가 좀 그렇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 트럼프 트레이드는 좀 별 것 같고요. 우리 기술 투자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가상화폐도. 이 구간은 정말로 매물이 많은 구간에서 지금처럼 유동성이 약한 상태, 2천억대랑 이때 7천억대랑 이 고점을 만들었던 이 흐름 쉽게 돌파가 잘 안됩니다. 그 자리에서 시가가 형성됐기 때문에 오늘은 돌파 이거 보면 안 되는 종목이 되는 거죠. 더 강력한 유동성이면 모를까, 이거를 능가할 수 있는 유동성. 예를 들어서 이때 같은 경우에는 힘의 응축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힘의 응축, 매집일 수도 있고 아무튼 힘의 응축이 있는 상태에서 넘긴 거고, 지금은 힘의 응축이 그 전보다 그렇게 크지 않는 상태에서 돌려서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 맞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자, M&A 고려아연 엄청납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네, 흐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유상증자 말이 나오면서 뭐 숨도 안 쉬고 빠져버리더라고요. 오, 뭐지 했는데 VI 걸려 있고, 뭐야 했는데 바로 VI 들어가고, 이 3분봉입니다.
그 다음에 하니까 한가 찍고 한 7%인가 올라왔다가 한가 잠기고, 여기서 NH 투자에서 500억 사고 아무튼 잠겨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장 막판에 상 잔량을 NH에서 다 줄였는데 이 막판에 뭐 13만 주, 14만 주 깔린 게 창구 두 개에서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그냥 보고 있었었는데 누군가가 그냥 인위적으로 그냥 깔아놓은 거 아닌가? 팔라고가 아니라. 그렇다면은 많이 안 빠질 수도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상외로 시가가 많이 빠지게 되면 기술적 반등은 하겠죠. 보유하시고 있으면 기술적 반등해서 뭐 잘 대응해야 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노이즈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떨어지고 하면은 노리는 사람들은 있을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MBK 입장에서도 공개 매수가가 83만 원이니까 83만 원은 어찌됐든 자기들 입장에서는 공개 매수가니까 해볼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는 수급이 들어와 버리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생각이. 그 다음에 한미사이언스, 이것도 경영권 분쟁 이슈를 오늘 좀 붙여놨었는데 아직 뭐 그 전에 뭐 사모펀드에 접촉한다, 지금은 뭐 제약회사에 접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 뭐 결과가 나오고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여기 강력한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밀릴 거라 단기적으로 이렇게 쭉 올려놓고 조정받고 다시 또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좀 봐야 되고요. 사실 동선은 억지성이 저는 강하다. 동선은 억지성이 강하다. 그래서 뭐 트레이딩을 하되 이런 거 그리 좋은 매매는 아닌 것 같다. 제로적으로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조선주들이 고가에서 사실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은 이 실적 증가 부분에서는 아직은 해볼 만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구간들에서 눌렸을 때 뭐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겠다. HD 현대중공업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 HD 현대 미포도 그렇고요. 가격 라인을 잘 설정해야 되겠지만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HD 현대 마린 솔루션도 좀 조정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조정이 잘 안 나옵니다. 여기서 잡고 짧게 팔아버렸더니 금세 한 20% 올라가 있어서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네요. 종목에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종목이 되었고요. 오늘 SP소프트가 사실 이것도 장 막판에 이제 뭐 방송하면서 오늘 뭐 종배한다면 이 정도나, 내일 MS의 실적 발표 있으니까 이 정도나 좀 해볼만 하지 할 종목이 없다. 종배 할라다 말았네요. 이거 종가 베팅 할라다 말았고, 내일 갭 뜨면은 또 팔아야죠. 이거는 하루살이 종목일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상한가 들어왔던 YG 플러스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저도 이 이슈나 이런 거는 잘 모르는데요. 그냥 차트적 관점에서 내일 이 11선이 여기까지 올라올 거예요. 11선 이탈하면 이런 갭 구간들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떨어지진 않겠죠. 떨어지더라도 걸리는 자리들이 있으니까 그냥 마디마디 구간에서 어떻게 되는지, 단기 급등 이후 눌림 한번 트라이 정도 해보는 거, 급등주 매매하는 사람들은 해볼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정도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최근에 수급이 좋은 상태에서 실적이 좀 꺾이니까 좀 빠지는데, 지금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 골드만삭스에서 매집을 엄청 강하게 나서 만약에 이런 구간들 와도 쉽게 안 빠질 것 같다 생각이 들고, G2파워 강한데요. 이렇게 강하게 거래량 터트리고 해서 한 3분봉 조정 나왔을 때 보통 반등 잘 하죠. 3분봉 조정 이후에 반등 흐름이 이어질지 내일 종가 무렵에 한번 종가 베팅 대상으로 놓고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뭐 매매 안 하다가 장 막판에 TA 홀딩스 이거에서 한 3%, 3.5% 정도 급등할 때 VI 전에 팔았죠. 여기서 분할 매수하고 이렇게 해서 VI 전에 팔았는데 여기서 슈팅이 쭉 나와가지고 이거랑 피플바이오 돌파로, 이거는 돌파로 들어가서 아주 짧게 이것도 치고 나왔던 것 같네요. 좀 늦었어요.
여기서 들어와서 조금 늦어가지고 짧게 2% 스캘핑 2번 하고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지난번 방송에도 그렇지만 천천히 시장을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구간에서 어중간하게 단타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보는 것도 전략이에요. 차라리 그게 돈을 안 까먹고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조금 버티면서 먹을 수 있는 수익의 자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